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놓고 지금 누가 참여할지 구성 방식을 놓고 지금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야 입장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비상시기에 걸맞지 않습니다. 국정안정협의체는 반드시 양당의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과 의장이 함께하는 비상협의체로 만들어져야 된다. 중요한 것은 참석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지난 금요일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정치 공세만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협의체 운영과 국정 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참여하느냐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이게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좀 한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지금 국정 공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 리더십이 지금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력이 결국은 뭐 여야의 대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되든 당대표가 되든 그것은 뭐 여야 합의에 따라서 저는 뭐 편한 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딴지를 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위 이재명 포비아죠. 이재명 그렇습니까? 대표의 그 지금 뭐랄까 정치적 멍성을 깔아주기 싫다는 것이죠. 이 비상시국에 이재명 대표가 이 지금 국정의 절반을 리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에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저지하겠다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앞으로 국민의힘 원내, 그러니까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단 투톱으로 나눠져서 따로 뽑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정치의 장에 내가 주인공으로 나가고 싶다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도 있다. 자,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 뜻이 그렇게 강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선출될 비상대책위원장이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의 뜻을 수용할까요?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욕심까지도 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강전의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정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기 대선에 가면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정사실화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었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문제였던 것은 그 이전에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만나면서 국정에 대해서 협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 그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제2의 내란이다. 왜 위헌 위법한 것들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후에 본인은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것을 하면서 본인이 국정의 중심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모습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는 원내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한대행이 어떤 법안에 있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야당에서 거대 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것을 정부에서 거부를 할 수가 없을 때는 모든 법안이 다 통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원내에서 어떻게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이 저는 지금 국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원내대표끼리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앞으로 내보내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지금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쪽이 다 전략을 쓰고 있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이 다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여야정 협의체가 됐든 뭐 국정 뭐 안정 협의체가 됐든 해결 방안이 안 보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현정 의원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다 털고 지금 민생 현안인가 경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덕수 국무총리 뭐 최상목 부총리까지 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건 모두가 동의한다. 이렇게 좀 뜯어서 하는 건 어떨까? 이게 그냥 날이 서서 결론을 못 낼 것 같아요.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되고 국가를 좀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오로지 지금 전략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대표와 원내대표 같이 참석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국정안정협의회 원내와 그다음에 전체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함께 참석한다 그러면 네. 저는 문제가 없을까. 굳이 원내대표만 어떤 이 고집한다는 거. 예. 저는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뭐 이재명 대표 키워준다 그러지만 일단 야당에 지금 워낙 그 어떤 권한이 큰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 현실을 부정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들겠다는 건 전제는 실질적으로 실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뭔가 결정하면 그게 집행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정말 급합니다. 지금 원래 지금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이런 법안 문제, 한미 관계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예. 지금 지금 여당만 갖고 지금 국정 운영하겠다는 것도 넌센스입니다. 안 돼요. 야당이 지금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네. 방식으로 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 키워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 지금 딱 권한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국정안정협의회라는 것에 당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총리, 국회의장 다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 저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고려 말고 정말 지금은 정치권이 정말 나라만 생각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